자, 좀 회의 좀 해봅시다. 자, 먼저 좀 브리핑 갑시다. 아파트 전셋값 상승 7년 만에 최대,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 검토.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전국 아파트 전세가가 61주 연속 오르는 데다 매매가도 같이 오름폭을 키우면서 쌍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은 매매가가 조금은 보합세이긴 하나 전국적으로는 이제 매매가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부산 등 비규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또 다른 시장 규제책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현재 72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달 11월 둘째 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올라서 전주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고요. 전주에는 0.12%였는데, 그리고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7%로 서울보다도 훨씬 높은 현재 전셋값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이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셋값 급등 현상이 최악의 전세 대란으로 불렸던 2013년, 2015년보다도 더 심각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당장 이 불을 끌 수 있는 추가 대책을 현재 확정하지 못하면서 발표를 못하고 있는데, 수도권 비규제 지역이랑 지방광역시 등에서 매매가 상승세 폭이 커지면서 이제 검토되고 있는 게 경기 김포라든지 부산 해운대구 등, 충청도에서는 이제 천안 등까지 거론되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현재 이제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도 기사 많이 썼죠. 김포는 금포되고 부산도 청약 경쟁률 치솟고 이런 얘기들은 우리도 여기서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부산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집값이 거의 4.94%, 5% 가까이 올라서 비규제 지역 중에서는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경기도에서는 김포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1.6%로 또 수도권 일대에서는 가장 많이 올라서 아마 지금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부산 같은 경우는 이게 풀어놓으면 또 막 뛰고 또 묶어놓으면 가라앉고 굉장히 좀 냉탕 온탕이 좀 규제가 거의 시장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약간 그런 지역이네, 이게 좀 보니까. 지난해 11월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거든요. 딱 1년 전에. 근데 이게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을 묶어서 집값이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을까? 결국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이런 데들이 결국 오른 것처럼 조정 대상 아닌 지역으로 결국 또 풍선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안 묶인 지역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고, 전부 다 묶여 있으면 또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똑같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사이클을 시작하고 돌고 돌아 그 자리로. 근데 아마 또 이게 정치적인 이슈도 좀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선거 국면으로도 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또 반발하고 그러면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긴 할 텐데, 부담은 되겠지만 또 우리 정부가 또 눈치는 잘 안 보시는 정부라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겠네. 오케이, 또. 그리고 비슷한 기사인데요. 서울 떠난다, 전세 난민 탈서울의 수도권 집값 꿈틀이라는 기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서울 도심지라든지 이 중심지부터 이제 전세 가격, 매물이 사라지고 전세금이 급등하면서 이게 서울 외곽 지역이라든지 경기도까지, 수도권 일대까지 이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 이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전세 난민이 늘고, 그러면서 수도권 일부 지역도 집값이 계속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김포라든지 지난번에 파주 같은 경우에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 들어가지 않으면서 김포랑 같이 묶이지가 않는 지역으로 정해지면서 김포, 파주가 계속해서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인천 등에서도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선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서 이 서울의 전세 대란이 수도권 비규제 지역 중저가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거기에 엊그제 또 나온 기사 중에 하나는 또 서울 사람들이 올해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역대 최대 규모로 많이 샀다, 이런 뉴스도 내가 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산 데가 이제 김포, 고양하고 김포. 김포 이런데, 남양주 이런 지역들. 어찌 보면 좀 약간의 좀 맥락은 좀 비슷한 것 같은 분위기네.
이게 뭐 서울 집값이 당장 뭐 안정되기가 어렵다고 본다면 이런 현상들 첫 번째 얘기했던 그 뉴스랑 좀 비슷한 어떻게 보면 지켜봅시다. 오케이. 또 나온 세종천도론 기사가 또 있는데요. 이게 지난 7월에 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한 번 이 세종천도론을 언급한 데 이어 최근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그런 밝히면서 얘기 했지. 예, 7월에 이어 또 한 번 이 세종 집값이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김태년 원내대표가 세종 이전을 언급한 게 그 지난 7월 넷째 주 정도인데 이때 세종 아파트값이 일주일 만에 3% 가까이 폭등을 했었거든요. 부동산 정책으로 이제 11월 둘째 주까지에는 현재는 0.25%로 이 상승폭이 작아지긴 했는데 이런 상황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낙연 대표가 또 한 번 이 세종으로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민주당 내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이 이 서울 여의도 국회를 옮긴다라는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발표를 내놓으면서 또 한 번 이 일대 뭐 집값이라든지 전세금 등이 등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뭐 없긴 없겠네, 그지? 세종 국회만 옮기자라는 내용이었던가 이게? 예. 국회 예산안 내년 국회 예산안에 보면은 세종의사당 이 설계비가 세종의사당. 예. 그래서 일단 국회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 그게 담기면서 이제 이게 예산안에 지금 포함이 된 게요? 예 내년 국회 예산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뭐 완전히 다 옮겨갈지 아니면 일종의 세종 뭐 분원 형식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세종시에서 국회가 열리고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열렸다고 봐야 되겠네. 설계 작업에 들어가고 뭐 공사까지 하고 하면 한 4, 5년 이상 걸리겠지만은. 근데 다음 정부에서 뭐 세종으로 안 옮기겠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게 국회가 세종으로 옮겨가는 게 사실은 뭐 어떤 국민적으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지금 가는 거라고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거? 아직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그냥 일방적으로 여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 실질적으로. 오케이. 자 오늘 뭐 집중 분석은 좀 뭐가 있으시죠? 중구성은 저희 땅 짚고 오늘 단독 기사로 내보낸 기사인데요. 압구정동에서 압구정 2구역이 최근에 이 조합 설립을 위한 요건인 동의율 75%를 달성을 했다. 취재한 전현희 기자가 좀 설명을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전현희 씨가 뭐 설명을 좀. 그 지난주에 9일 날에 압구정 최대여라고 불리는 재건축 최대여라고 불리는 그 3구역에서 동의율 77%를 달성했고 이제 그리고 이틀 뒤인 11일에 그 신현대 아파트인 그 2구역이 지금 동의율 75.2%를 통과해가지고 추정 분담금을 3구역은 심의를 하고 있고 2구역도 16일 날 심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동의율 75%를 넘는 것의 의미는 이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는 이 요건이고 그러니까 동의율 75%가 넘어야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또 조합 설립이 지금 특히 중요한 이유는 지금 재건축 2년 의무거주 이 규제 때문이거든요. 2년 의무거주가 뭐예요, 근데? 조응천 의원이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재건축 아파트에서 분양권 받으려면 2년 실거주 해야 된다는 조합원도? 예, 조합원도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만약에 이게 올해가 가기 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은 그 실거주 요건을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제 마침 2구역, 3구역은 그 조건에 해당하는 주민 동의율? 예,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거는 아니지만 가장 큰 이제 난관에 봉착했었던 이 주민 동의율이 통과가 된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년 실거주 의무라는 게 갖는 의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건축 사업에 상당한 걸림돌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 조합원이 내가 조합원 돼도 만약에 2년 실거주 안 하면은 아파트 분양권을 못 받는다 하니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2년 실거주 요건을 뭐 물론 채운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또 못 채운 사람들도 꽤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사업 자체가 아예 뭐 못 받는데 뭐 내가 사업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원래 이게 좀 주민동의가 좀 잘 안 됐던 압구정이 좀 지지부진하지 않았었나 좀 이거? 압구정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전통적인 부촌이기도 하고 지금 입지가 또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최고의 노른자라고 봐야지 사실은. 사실 재건축이 되기만 하면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 거라는 거는 뭐 누구나 거의 이견이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구 단위 계획 안에 따라서 1구역부터 6구역까지 6개로 총 6개 네. 구역으로. 나눠져서 총 24개 단지를 그 6개 구역으로 나눠서 야. 각각 구역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말씀드린 대로 압구정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서 가장 큰 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 주민들의 동의율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오래된 아파트이기도 하고 워낙 또 좀 부유층들이 많은 데다가 대형 평수도 네, 많고. 연령이 대체로 높으시다 보니까 이 재건축을 꼭 해야 되느냐. 지금도 내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사는데 그렇지. 꼭 이 그리고 또 아파트를 대부분이 또 네. 내부는 또 많이 다 수리가 돼서 또 뭐 물론 이제 뭐 주차장이라든지 뭐 좀 불편한 데 뭐 많은 건 사실이긴 한데. 네, 그런 분들한테는 재건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찮기도 하고 좀 이사하는 것도 그렇지. 번거롭기도 하고 보통 한 3년 이상은 떠나 있어야 될 테니까. 거기다가 또 부담금까지 내야 되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네,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동의를 구하기가 가장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측이 이전부터 많았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 정부가 2년 거주 요건을 규제를 도입한 데 따라서 그때부터 최근에 조합 설립을 위한 이 오히려 추진위도 급속도로 이제 지금 뭐 4구역, 5구역, 3구역, 2구역 이런 순서로 추진위가 올해 들어서 빠르게 설립되면서 주민 동의까지도 아주 빠른 속도로 확보를 하게 된 건데, 전현희 기자 취재에 따르면 2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 설립 후 32일 만에 동의율 75%를 넘었다는 아, 동의서 발송. 동의서 동의서 발송을- 발송. 네, 발송. 네. 그래서 뭐 추진위 쪽에 지금 얘기는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3구역은 지금 추정분담금 심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2구역도 16일 날에 이제 심의를 신청을 하고 강남구청에다가 그 30일 정도에 심의가 끝날 걸로 보인대요. 그래서 11월 30일, 이달 30일. 네, 이달 30일이요. 그러고 나서는 60일, 한 2달 정도 주민 열람 기간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는 이제 공고를 하면은, 그리고 내년 이제 이르면 내년 1월 말쯤 이제 2달이 지난 거니까 2달이 지나서 1월 말이나 2월 초에 그 조합 창립 총회를 연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 바로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날 수가 있어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내년 3월 초쯤에 인가가 나니까 올해 3개월 정도 유예 기간 을 뒀던 기간 안에 조합 설립 인가가 설립이 되는 아까 얘기한 그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그 법안이 유예 기간이 올해 이제 정기 국회쯤에 이제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유예 기간이 지금 3개월로 잡혀 있으니 통과되면 연말 이후에 3월 초나 뭐 하여간 뭐 그 언저리쯤이 되겠지. 유예 기간 만료되는 게.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 예, 맞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상가와의 협의라든지 별다른 이렇게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고 되게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추진위 측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서 보낸 지 32일 만에 75%가 모일 정도라면 어찌됐건 이제는 주민들이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어떤 그런 좀 동의가 됐으니까 뭐 추진위가 추진하는 대로 좀 빨리 뭐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 최근에 이 동의율 75%를 확보한 데가 2구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압구정에서 가장 큰 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위치도 가장 중심인 3구역은 이미 며칠 전에 그 75%를 넘어서 3구역은 어디 아파트가 어디가 여기가 해당이 되는 거지 이게? 현대 1부터 7차, 아 네, 구현대라고, 보통 구현대라고 하는 거긴구나. 그리고 13차, 14차가 13, 돼 있고 14차. 위치상으로는 압구정역에 바로 붙어 붙어 있는 있는. 구조이거든요. 동호대교랑 성수대교 사이에 그렇지. 거기다가 이제 2구역도 최근에 됐고 4구역, 5구역은 그보다 앞서서 이 추진에 설립되고 동의까지 받은 상태고요. 1구역은 지금 주민 동의율이 74%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다 됐네 그러면? 거의 다 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늦은 데가 6구역은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압구정 6구역 같은 경우는 그 3개 단지 중에 한 단지만 단독으로 조합을 설립을 했었는데 이걸 뭐 통합해야 되니까 어쨌든 통합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시도가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고, 지금 뭐 다른 단지들이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뭐 다시 한번 동의서를 받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지금 알려져 그렇겠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만 또 따로 떨어져 버리면 여기는 언제 될지도 지금 솔직히 모르는 상황인 거 아니야. 근데 압구정동은 만약에 2년 거주 의무를 피하게 되면은 기존 이 소유자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재건축이 되더라도 조합원 분양을 못 받게 되는 이런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좋기도 한데,
외부에서 새로 들어오는 투자자들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합 설립 이후라면은 취득을 한 사람이 그냥- 조합 분양권 받을 수가 없는데 지금 규제 때문에 그렇죠.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아파트를 산다. 산다 하면 그 조합 분양 받을 수 있는 이런 리스크가 없어지는 또 하나의 이런 투자성이 좀 좋아지는 이런 효과도 있는 가격이 좀 오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압구정 쪽에는 굉장한 호재라고는 할 수 그러니까 있을 것 굉장한 호재라고 봐야 되겠는데. 네, 압구정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2016년에 서울시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겠다는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구역들이 조합 설립을 하게 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2016년 계획만 발표된 이후로 아직까지 그러니까 세우겠다라는 네. 계획만 나오고 아직은 구체적인 뭐가 네. 실제 계획은 나온 건 없대. 계획 그게 마스터 플랜 확정해서 나온 게 없대. 그지?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지금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압구정동 아파트 이제 주민들은 약간 45층 정도의 고층 재건축을 원하고 있는데 40. 서울시는 아시다시피 35층 박원순 룰이죠 이게. 네, 넘을 수 없다라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공원의 위치라든지 도로 위치 이런 것들이 아직 좀 합의가 완전히 안 된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조합 측에서는 아까 3구역 조합 측에서는 추진위원회. 3구역 이 추진위 쪽에서는 내년에 서울시장이 새로 선출이 되게 되면 그때 이후에는 이 한번 지구 단위 계획 확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을 작업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작업조차도 안 하고 있는 건가를 모르겠네. 심의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아. 그렇게 그렇다면 어찌 됐건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온 상태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아직 뭐 시공사도 선정해야 되고 그죠? 관리 처분도 받아 이주도 해야 되고 뭐 그러면 실제로 되려면은 지구 단위 계획 나오는 데만 해도 이게 꽤 오래 걸리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그때 이후부터 이 각 구역별로 구체적인 설계를 해야 그러니까 되지 당장 뭐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뭐 이런 단계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사업 시행인가 또 받아야 되는 거고 그죠? 관리 처분 받고 그러면은 뭐 이주하고 실제 시공하고 그러면 아직도 지금부터 스타트를 하더라도 거의 한 뭐 7, 8년? 7, 8년은 걸리네. 최소 7, 8년은 잡아야 되겠네. 입주까지 만약에 본다고 그러면 아주 빨라야 7, 8년이 아닐까. 또 자빠질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발 큰 발에 한 발은 좀 이렇게 내딛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네. 네, 그렇게는 정부의 규제 덕분에 이렇게 아 그러네. 속도가 조금은 나게 되었다. 정부가 건드려주니 속도가 낮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은마도 아직 조합이 설립이 안 된 상태 네. 아닌가 지금. 그러니까 뭐 그런 데들도 만약에 압구정이 이렇게 나간다라고 본다면 은마 같은 데도 조금 좀 속도를 좀 올린다든지 자극하는 그런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보네. 추진위 단계에 있는 조합 아니 아파트들은 아무튼 아무래도 올 연말까지는 무조건 할 수 속도를 있으면 내는.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합시다.